네, 고대 김선혁, 외대 장지호, 광운대 한종희 교수의 옴니버스 코리아 시간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예,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정선거, 부실선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 나눠봤는데 오늘은 그와 연계해서 선관위의 개혁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아유, 대수술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또 선관위의 그동안의 행태 이런 것도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. 근데 이번에 이 선관위가 이렇게 부실 선거 또는 부정 선거를 하게 된 이 이유가 있나요?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. 이게 이유를 찾으면 의도성을 갖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조사해봐야지. 이게 의도를 갖고 조사해봐야지.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는 그 위철환인가 무슨 누구를 뭐 대통령의 밥 친구라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이제 공격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수사 범위가 되냐는 거지. 그렇잖아요. 그게 수사 범위가 되나? 밥 친구라서 수사 범위가 되나? 그러니까 글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 지금 그분이라든지 그 선관위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그거를 투표할 때 그런 역할을 그게 비상임이거든. 아니 근데 안 하는데 뭐.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이게 감독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니에요? 그렇지.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없죠. 모니터링이 안 되고 그렇죠. 잘하나 못하나 뭐 그게 구별이 안 되니까 그 헌법기관이라고 뭐 감사원 자리나 차지하고 있는 거고. 그렇죠. 근데 이제 말이 안 돼. 이게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는 사실은 선관위의 출범이 그 부정선거를 맞아요. 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출범한 거예요. 네, 그렇죠. 이승만 때 그 부정선거 때문에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제 박정희 정권이 들어와서 그때 만든 게 이제 사실 독립기구인데 맞습니다. 헌법에서. 근데 이게 아이러니해서 이게 무소불위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감독을 안 받으니까. 근데 그러니까. 헌재에서 그게 위헌이라고 됐잖아. 감사원에 감사받는 게. 그러니까 그게 그때도 어쨌든 모르겠습니다. 저는 뭐 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말고도 스스로의 어떤 내부 감사가 그 다음에 그 헌법까지 가기도 전에 어떤 법률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가를 한번 고심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 한마디에 그냥 헌법기관이니까 그냥 우리는 노타치다. 그거는 조금 너무 감독도 견제도 안 받고 그러니까. 최고의 직장이 되어버리니까 그렇지. 그게 뭐 당연히 이런 식의 무능과 이런 문제는 뭐 불가피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속거리 투표 그거 아니야지 그 뭐야 그 인사청 비리 인사비 2023년도에 그건 다 있었죠. 그러니까 그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전문성이 그냥 제로고. 근데 별별 문제가 다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무능한 운영까지 연결될 줄은 몰랐던 거지. 그렇지. 선거 자체 그나마 선거만 제대로 됐어도 본질적인 일은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거야.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판사님들은 거기 그 비상임이고 거기에 상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조차도 선거 때만 되면 실질적으로는 다 누가 하냐? 그 해당 투표소 그렇지.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. 고생 찍사게 하는 거죠. 네,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월급만 받아먹고 실질적 일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고. 책임 안 지지. 그러니까 이게 뭐 제대로 작동되는 게 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독립성의 함정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게 아주 독특한 이거 논문 제목이 될 수도 있어요. 독립성. 우리 뭐 독립기관 운영 독립하는 거 중요하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. 독립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. 근데 이제 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해체를 한다. 해체를 하면 선거 관리 임무를 이제 행정안전부인가 그걸로 이제 위관이 될 텐데 내무부죠. 그리고 위관이 되면 이건 더 큰 문제예요. 그건 이승만 정권으로 그러니까 그건 더 큰 문제라고. 그러니까 저는 이 개헌을 하고 이런 거는 뭐 지금 뭐 시기적으로 또 이렇게 갈등이 심한 정치 구조에서는 불가능하고 저는 이거를 일단은 상근직으로 일단 비상근이 필요 없어요. 그 위원들이 그냥 정치권의 그 자리 나눠주기 용으로 그 있는 사람들 보세요. 다 하나같이 다 정치권 기웃거리던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한 자리에 차지하고. 근데 이거 지금도 선거 소총 해봤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이 결국은 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정을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지. 자기가 한 일을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선거 소총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. 그러니까 기본적인 리더십은 선관위원들이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선관위원들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. 위원들이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사실 이게 굉장히 국회에서 왜 이걸 관리 못하냐, 그러니까 견제를 못하냐면 국회의원들이 의리예요. 그 선관위를 그렇잖아요. 거기에 조사권까지 다 있어요. 조사권도 있어요. 심지어. 그렇죠. 네, 그래서 이 국회에서 사실 세게 나갈 수 있는데 저는 이 국정감사가 그래서 호랑이가 종이호랑이가 된다. 견제를 못 받는 종이호랑이가 돼. 왜냐면 거기 밑보였다가는 뭐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? 그 100만 원 때려봐. 그럼 박탈인데. 그러니까 맞아요.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그 형사
쪽으로 가서 검찰에서 세게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공수처에서 하든지 이런 아니 식으로 그 가야 돼요. 공수처 왜 그런 거 하지 말고 여기 잘하는 게 있잖아요. 지금 민주당 특검 정부. 특검 해야지 특검 해. 또 특검 해야지. 지금 해야지. 뭐 검찰 힘 빠졌으니까. 그건 좀 바쁜데요. 아니 특검을 또 하나 만들어야 돼. 그 대신에 특검을 야당에서 추천하는 걸로 해야지. 그거야 뭐 그들이 더 알아서 할 야당이 거지만 추천해야지.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걸 기회로 이 책임 있던 자리에 있던 사람은 형사 저까지 가야 된다. 구속까지 가야 된다 저는 보입니다. 이게 왜냐면 그렇지. 아니 그러니까 선거 투표 방해하는 것도 그 구속감이잖아요. 가서 투표장에서 그럼요. 난동 부리거나 이러면 다 현행범이잖아요. 그 민주주의의 아주 적이죠. 적이죠. 그래서 이거를 최종 책임자 위원장이라든지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은 형사처벌까지 받아야지 일벌 100개가 되지. 이거를 그냥 또 이거 지금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? 이 운영상의 문제가. 그래서 저는 좀 이번에 좀 한번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이번에 특별한 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그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그렇죠. 예민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2030이 지금 결집이 됐어. 맞습니다. 그래서 남녀가 이거 결집이 이게 분노하고. 뭐 일부 매체에서 그걸 뭐 잠실 민주화 운동까지도 지금 운운하고 있는데 이거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앞서 한 말 더 나가서 얘기하면 이거를 선거의 문제다라고만 보면은 이거는 정말 여야가 이번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크게 큰 코 다칠 겁니다. 물론 선거를 통한 그게 어떤 선거에 대한 어떤 참정권의 유린 문제로 기화는 됐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어떤 그 정부에 대한 아니면 뭐 정치권에 대한 소위 말해서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라고 저는 봅니다. 그러니까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밀란이다. 밀란이 그렇죠. 가까울 수 있다. 아니, 그러니까 그렇게 밀란이라고 지금 밀란이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? 아니야 밀란이라고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관리가 잘못되면 앞으로의 대책이라는 그것이 잘못되면 충분히 더 큰 그 소요로 갈 수 있다. 굉장히 폭발력을 가집니다. 이게 선거 결과보다는 말씀하신 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선거 과정에서의 부실 또는 부정 이런 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관계가 있어요. 지금 지지율이 눈에 띄게 확 줄잖아요, 지금. 아니 눈에 띌 정도가 아니지. 지금 이거 나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한 내년쯤 관두는 줄 알았어. 얼마 안 남은 지지율. 근데 이게 이제 1년 했다며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여태까지는 모든 일에 이제 만기철람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. 만기철람. 네, 만기철람을 뭐 해서 그 스타벅스 갖고도 뭐 몇 번 SNS 올리는데 맞아요. 이 문제만큼은 또 한 발짝 비껴는 물론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것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건 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. 그러니까 그걸 뭐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지만 일단 가동은 했어요. 일단은 뭐 대해서. 근데 너무 원칙적인 얘기만 하셨기 때문에 평소에 대통령 스타일이 아니다.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콕콕 찝는 스타일이었는데 조금 약한 모습인지 뭐 하여간 아무래도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언제부터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 편이라고. 그래. 자기 편이라고. 언제부터 그렇게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였으면 또 난리 났을 거야. 근데 그 윤석열을 참 이해 못해 그 사람은 그 양반은. 자기 희생적인. 그러니까 그 참 아니 그 이해 못해. 아니 근데 이제 서버 가서 사진 찍는 거 보세요. 아니 뭐야? 근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또 역사가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긴 갔지. 뭘까 가긴 같이 아니. 역사 평가가 왜 나와요? 12.3 윤어겐 아니야? 윤어겐이야. 아니. 역사적 평가 말이 이상하잖아. 왜? 윤 대통령에 대한 역사 평가가 끝났는데 무슨 역사적 평가를 또 받아? 평가를 늘 다를 수 있으니까. 아니. 야 이거 좋습니다. 이거 좋네. 윤어겐. 이거 컨셉 윤어겐 윤어겐 방어겐. 이거 뭐든지 다 열려 있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니까. 자 어쨌든 그 선관위의 부실에 대해서는 모든 우리 세 명이 이제 분노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대로 돼서는 안 된다. 좀 이번 실질적인 개혁이 좀 필요하다.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요거와 또 연계돼서 우리가 요즘 그 또 잠실에 아직도 저렇게 시위를 계속하고 그 여자 어떻게 됐어요? 그 여자? 그거 이제 다음 회에 네. 또 우리가 3편 연속 특집으로 지금 선거 관련한 게 나가니까 다음 편에 우리 시위에 관련된 거를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